안녕하세요. 토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1분 1초 경각을 다투는 중증 외상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분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권역외상센터인데요. 오늘 토닥터 토닥에서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특히 그중에서도 복부 외상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의학과 안소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인 질환과 달리 외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를 통해서는 종종 접하지만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문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이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질병과는 달리 외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단지 계단 한두 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내부 장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외상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지방에는 초고령 환자들이 많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병에 의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소한 외상이라도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심각한 외상이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외상센터로의 빠른 이송과 조치가 우선인데요. 선생님, 환자들이 보통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외상센터로 이송되나요? 네, 외상 환자들은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나 응급실에서 손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골절과 같은 작은 손상을 제외하고 사고 기전이 중증 외상으로 의심되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출혈을 의미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외상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만 갖춰진 특별한 장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듀얼룸 하이브리드 ER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하이브리드 ER로 내원하면 공간의 이동 없이 한 자리에서 초기 소생 처치, CT,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 검사,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통한 시술, 개복술 및 개융술 같은 초응급 수술이 한 자리에서 가능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초기 처치와 검사, 그리고 지혈이 이루어져야 생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춘 덕분에 이전의 치료까지의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전문의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 선생님들이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보통의 외상센터 외상팀의 필수 기준은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상주합니다. 따라서 환자 내원 후 10분 이내에 진료가 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착 전 미리 연락이 온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미리 외상 소생실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네, 365일 24시간 내내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복부 외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두려움 반, 기대 반인데요.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복부 외상 환자는 크게는 부딪혀 발생하는 둔상 환자와 이것 환자로 나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한 이것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총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다행스럽게도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관통상 맞나요? 네, 출발이 좋습니다. 정답은 관통상 환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총기 사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통상의 경우 보통은 칼이나 철근, 유리 조각에 의한 손상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총기 외에도 다양한 관통상이 발생하네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관통상 환자보다는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의 큰 충격을 받아서 이 둔상이라고 하죠. 복부에 외상을 입는 환자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복부 외상의 대부분은 둔상에 의해 발생되는데요. 둔상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미끄러짐 사고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며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복부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칫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복부는 간, 비장, 콩팥과 같이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딱딱한 장기, 그리고 소장, 대장과 같은 소화기관 및 많은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천공이 있는 환자나 혈관 손상이 심해 배 안에 피가 가득 고인 환자의 경우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딱딱한 장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쪽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서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배 안에 딱딱한 장기 손상을 의심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사고가 발생한다면 증상과 관계없이 내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관통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면 몸을 관통한 물체를 임의적으로 제거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O, 아니라면 X를 선택해 주세요. 토닥 애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를 또 좋아합니다. 이 사고 현장에서 관통상 환자의 몸에 박힌 어떤 그런 물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운반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X 선택하겠습니다. 네, 답은 X 맞습니다. 관통상의 경우에는 복부 내 장기나 주요 혈관에 손상이 동반되어 있고 관통한 물체 자체에 의해 손상된 혈관이 압박되고 지혈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아파 보여도 절대로 관통한 물체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임의로 제거한다면 환자는 현장이나 이송 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관통한 물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끔찍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앞차가 싣고 가던 철근이 쏟아져서 운전자에게 해를 입힌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같이 철근이 몸을 관통하여 내원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근이 아니더라도 굵은 나무가 배에 박혀서 오기도 하고요. 칼에 의한 자상 환자도 종종 내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나무에 관통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헬기로 빠르게 이송된 후 하이브리드 ER에서 검사를 받고 수술실에서 배를 연 다음 나무를 제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자분은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전국 7곳에서만 운영되는 닥터헬기가 환자 이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통해 닥터헬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하고 있는 외상센터 선생님들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적극적인 헌혈을 부탁드립니다. 출혈이 많은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 내원 초기에는 혈액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O형 혈액을 수혈하게 되는데 항상 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헌혈량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헌혈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외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혈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급차가 다가오면 빠르게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환자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많은 질병들의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외상 환자의 경우 다친 후 1시간 이내에 처치가 시작되어야 좋은 예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 현장에서는 부디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작업장에서의 추락사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층이 아닌 2, 3층에서의 추락 환자나 축사 지붕에서의 추락 환자들이 많은데요.
2, 3층 정도의 높이는 별거 아니라는 마음으로 안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도중에 추락해서 내원하십니다. 2층에서의 추락이라고 할지라도 심한 골반 골절이나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조심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의식을 잃어야만 많이 다쳤다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두부 손상 이외에 장기 손상이 심한 경우에라도 겉으로는 외상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의식도 정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장기 손상의 경우에는 출혈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멀쩡해 보이다가 출혈이 지속된 후에 어느 순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낮은 높이에서 추락 후에 옆구리나 배 쪽을 부딪힌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집에 계시다가 뒤늦게 복통이 심해지고 혈압이 쪽지되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기전으로 보아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 진료가 가능한 초기 병원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빠른 치료가 가능한 외상센터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토닥터 토닥 오늘은 안소라 선생님과 함께 권역 외상센터의 역할과 복부 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